네, 돌아온 팟캐스트 바이블 핫캐스트 2023 12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안 이제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대안 교육과 또 공교육에 대해서 제가 요즘 그 고민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래서 약간 오늘은 제가 두 분의 그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지혜를 좀 구하고자 조언도 그렇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공교육의 예. 대표적인 적응 실패 사례. 왜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했으니까 솔직히. 성적은 그죠. 주로 이제 뭐 근데 저도 이제 예술대학을 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연극영화과 이쪽 계통에 온 저기 학우들은 전부 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는 분들이 주로 많으니까 학교에서 너무 편안하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면서 예체능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우리 승부님도 예체능계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학교 안에 스며든 마약이라 그래서 막 엄청 이게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뭐 기사 보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이제 마약 범죄로 단속된 청소년의 수가 무려 500명에 또 육박한다고. 여기 약간 네. 500명이 또 육박한다고 하고 원래는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는데 아예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통계 잡히지 않을 정도의 숫자였는데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학교 안에서 이런 이제 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범죄까지 포함하면 이게 뭐 500명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통계 잡히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아직은.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학폭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좀 이제 아무래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럴 입장이다 것 보니까. 같아요. 진짜 학부모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최근에 교제를 해보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때는 뭐 이런 걸 두려워서 안 보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뭐 이제 뭐 다른 요인이 있었으면 다른 요인이었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걸 고민 안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애들이 미디어에 이제 노출돼서 이제 언어 패턴만 좀 보더라도 애들이 이게 뭐 말도 못하고 뭐 어른들 지나가는데 이게 육두문자는 뭐 진짜 기본이고 애들이 지나가면 몇 살이냐 물어보면 막 9살이래요. 막. 그래서 이런 9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애가 막 이제 하니까 네. 어린애가.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욕을 진짜 제가 막 그런 욕을 하니까 이게 참 승아도 괜히 이런 걸 또 배워올까봐 중고등학생 이제 특히 자녀를 둔 이제 부모들이 대안학교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주위에 이제 어떤 가정분도 사실은 대안학교가 많이 부상한 건 꽤 오래됐잖아요. 공교육에서 다 책임질 수 없고 특히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 대안학교가 약간 변질된 게 그런 기존 교육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애들이 가는 학교로 맞아요. 이렇게 전락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학력 인증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아주 좀 이렇게 난립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뭐 좋은 학교도 물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역이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애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그 극단적 선택을 아마 시도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딱 그냥 한 일주일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조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딱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걔를 데리고 이제 뭐 대안학교 가서 상담도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있는 그 일하는 데서 또 한 분은 진짜로 그때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하철 그 스크린도 없는 데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특목고를 다니면서 굉장히 탑으로 이렇게 하다가 공부도 잘하는 네, 친구들은 다 이제 스카이를 갔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는데 엄마가 이제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그 외대 정도를 가라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얘는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친구들을 계속 스카이 다니고 있고. 그런 괴리감을 느끼면서 엄마랑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한 지 한 달쯤 돼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이제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CCTV에 다 나와 버리니까 막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로 이렇게 그 뉴스에는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갔더니 그 선배가 다 키워놨더니 가버리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카이캐슬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사교육하는 강사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 좋은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복수해. 그러니까 얘가 대학을 가서 자살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같은 거를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투를 틀지 못한 떡거머리 총각이라서 잘 모르지만 저희 형이 이제 조카가 2명 있는데 큰 조카가 여자인데 고2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있는 지역이 강남이 아니니까 뭐 변두리긴 하지만 거기서 공부를 전교 몇 등 이렇게 잘하는데 거기서 전교 몇 등에서는 의대 가긴 힘들고 수도권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대를 추천해서 약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입시 지도만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와서 뭐 지도도 해주고 그런 전담 입시 교사가 있어야 될 정도로 뭐 작가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그냥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입시 제도가 복잡해서 저도 형한테 잠깐 들었는데 왜 뭐 이거는 다 알려진 얘기니까 그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게 그 엄청난 일종의 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정보와 인맥과 이런 게 있지 않고는 그 수행평가부터 해서 모든 그 어떤 자신의 그 경력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쌓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조국 그 일가분들 사태 때문에 많이 교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인 교육 성적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능력을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교육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정말 그 인맥이 있고 뭔가 나름대로 유력 계층의 자녀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게 변질이 돼 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들을 또 없애고 이제는 킬러 문항 최근 이슈가 킬러 문항 없애서 대형 입시 학원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특수 과외를 받는 아이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뭐 이런 또 논란이 있고 그게 아니다. 저기 입시를 앞둔 고3들이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계층에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산층이 없어지고 이래 버리니까 그냥 의사 정도만 해야 이제 윤택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버리고 사회가 단편적이 돼 버리니까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공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그거보다 좀 못한 좀 어쨌든 좀 그 지명도 면에서 떨어지는 대학들의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네. 차라리 공대를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것보다 일평생 정말 뭐 70대까지 자기의 어떤 일정한 수입이 유지가 되는 의사가 되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윤택하게 사는 길이다 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각박해지는 거죠.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꼭 봐야 되나. 수능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아내하고 얘기하는 게 승아 태어날 때부터 얘기한 건데 당신이 교사고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수능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MIT래. 저기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최근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한국 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한국 학생들 딱 세워놓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어떤 외국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펜실베니아 주립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험에서 항상 고득점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고득점자를 보면 거기 항상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학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는 수능이라는 제도에 익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즘은 조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5살 때부터 수능 교육을 받아요, 애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20살 때, 그러니까 수능 치는 그 날까지 애들이 수능만을 위해서 모든 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제도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 애들 학생들도 놀라고 그 교수가 너무 놀라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1년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 그 시험을 위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시간을 다 그냥 사실 날리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반문을 했거든요. 너무 놀랬다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교육에 이제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고 물론 이제 자유도도 많기 때문에 이제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어릴 때 이제 유학을 하면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이제 당황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다 같은 교복을 입고 다 같은 급식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이제 저기 파주 교화에서 초등학교 다닌 거기하고 연천에서 이제 한번 초등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승구님이 거예요. 예, 연천에서도 학교를 다닌 적 있어요? 예, 그 적성 오. 쪽에서 아버지가 오. 저 정신교육 시킨다고 한번 저를 따로 그냥 데려가서 혼자 여기서 먹고 자고. 그 얘기는 하려고. 처음 듣네. 연천이면 진짜 저 북쪽인데. 하루 다녔어요. 하루. 제가 이거 왜 뭐야. 얘기하냐면 하루 다니고 제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 이 학교 못 다니겠다. 이게 이건 나 연천이면 네. 진짜 저 시골인데 완전.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학교들 초등학교를 쫙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다 같은 교복을 입고 다 같은 급식을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을. 네, 진짜 충격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어디 학교를 가든 다 달랐어요 생긴 게. 그리고 본인 외국에서 몇 살까지 살다가 한국에 온 거죠? 7살 때 가서 계속 이제 조금 방학 때마다 들어오고 하다가 13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잠깐 들어서 잠깐 다닌 거예요 한 학기를 이제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매할 때 들어왔죠. 차라리 초등학교를 다 끝내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한 학기를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나이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더 문화적 충격이 컸군요. 진짜 컸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근데 뭐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 못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수능이 꼭 필요한 건가 우리에게. 물론 이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은 진짜 그렇게만 얻을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수능이라는 것도 진짜 복불복인 게 저도 우리 애들 둘 다 이제 이제 수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긴 했는데 진짜 내가 놀란 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의 재력과 뭐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빠가 벌어갖고는 안 되고 대대로 부자인 사람이만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우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같은 큰애가 삼수를 하면서 둘 다 이제 같은 해에 4년제를 갔어요. 둘째는 지방으로 갔지만 그것도 이제 가기 힘든 상태였는데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와이프가 인터넷 하는 것도 싫어하고 컴퓨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기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엄청 찾아보더라고 하여튼 뭘 엄청 찾아보더니 정보를 입시에 대한 정보를 그래가지고 찾아보시구나. 그런 것을 검색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정보의 싸움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보력도 더 앞서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독립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은 그냥 수능 보지 말고 그냥 공무원이 되라.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 행정고시 같은 걸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아는 있고. 형제님이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저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는 거죠. 펜사콜라 유명하잖아요, 독립교회에서. 그게 낫죠. 예. 그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안에서 연애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손도 못 잡게 하고 하여튼 거리 유지. 예, 그다음 술도 못 먹게 하고 아주 그냥 그런 교육을 해버리니까 기숙사에서 아예 글로 보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저 인천의 그 교회랑 뭐 이런 데에서 많이들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가서는 그냥 다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저기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의 펜사콜라가 굉장히 사실은 직접 가보면 좋은 종합대학인데 한국에는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펜사콜라 졸업하고 왔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학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이 일반적인 기업체나 뭐 이런 데 취직할 독립교회에서 말하지. 때 그러니까 독립교회 한정. 왜냐하면 과가 많은데 되게 굉장히 좋은 종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인정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괴리감 뭐랄까 거기 그 설립자의 또 그 와이프인가요? 그분이 또 베키 뭐라 그러죠? 그 홈스쿨링 교재 아주 베티인가? 그거 뭐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주 유명한 홈스쿨링 맞아요, 교재를 맞아요. 만드셨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많이 쓰잖아요. 많이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광범위하게 많이 쓰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음악 하시는 형제님이 또 홈스쿨링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음악 교육을 또 거기서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음악 시간이 없으니까 홈스쿨링은 거기서 또 악기도 하나씩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꽤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대안교육, 홈스쿨링 교육이 너무 좋은데 한국 사회에 계속 사는 한은 항상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고 그러면 고민에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좋은 교육을 나름대로 받고도 이 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야 되는. 근데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네. 부모 중 한 사람은 맞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공부하면서 돼요. 무조건 네.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네. 절대. 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저희 어머니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게 안 먹히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자발적 교육이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게 익숙하신 거예요. 외국에는 이제 홈스쿨링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게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 강사를 섭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가 익숙하거든요, 걔네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안 되거든요. 홈스쿨링이 일반에 대해서가 강사 섭외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쉽죠. 보면. 한 달이 건너면 바로 커넥할 수 제가 있는. 좀 전에 얘기한 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창조가 강연하러 한번 아, 가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몇 가정이 이렇게 같이 한 그룹을 이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몇 가정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야외 학습도 가고 뭐 강사도 초빙하고 그 기금을 이제 그렇죠. 이제 마련해서 하는 거죠. 가정이 다 어차피 돈은 드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강사 그 그렇죠. 페이를 사례비, 지급하고 페이 지급. 맞벌이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홈스쿨링 시키면 자기는 자유롭고 아, 직장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 저 분들이 아까 외국을 말씀하시는 줄 있다고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저 이따가 정보 좀. 아니 지금도 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좀 네. 지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예, 대안들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대한 교육이라면 대한학교가 대부분인데 뭐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이제 저기고 근데 대한학교에 저는 이제 막상 보낼라 그래도 좋은 대한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염려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교육의 질 같은 것도 네. 당연히 이제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부담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비용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저희 주변에는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평택 주변 다 알아봤는데 네. 대학교 많아요. 거기에 많은데 뭐 하면 뭐 저기 세례를 뭐 당연히 필수고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건 당연히 필수고 막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모르겠어요. 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물론 뭐 기독교 대안학교들. 네, 기독교 대안학교들. 네. 대안학교 좀 거의 기독교 아닌가요? 아닌데 아닌 데도 데도 있죠. 아닌 데도 있죠.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학교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다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거의 교회를 강제적으로 그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회를 가는 그런 부모들 그럴 수밖에 최근에 없죠. 봤거든요. 미션 스쿨보다도 더 예, 예, 강력한 체계죠. 네. 미션 대안학교라고 해야 미션 되나? 대안학교. 네. 그 민사고 같은데도 뭐 말하자면 대안학교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한복 입는데 거기. 한복을 입어요? 민족사관 그거를 이제 아. 주입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구나. 거고 또 진주인가 그쪽 가면은 저기 가나안 학교라고 다니엘 학교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네. 네. 제 동생들도 간디 학교. 간디 학교. 간디 학교는 알죠. 예, 간디 학교 가나안은 유명하죠. 이제 저 가나안 농군 네, 학교고. 가나안 농군학교. 간디 학교는 알죠. 간디 학교 유명했죠. 유명하죠. 네. 제 동생들도 이제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내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낼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얘 둘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윤곽이 잡힌 게, 그러니까 얘네 아이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내 무조건 이제 그리스도 부모라고 해서 대안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내 아이가 이 공교육에 적응 못하면 뭐 그런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교회들이 크리스천 스쿨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어때요? 제 동생 둘이 거길 나왔거든요. 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 실제로. 아이 교회 거기 이 교회인가요? 아니 C 교회. 시 일산에. 교회인가요? 예. 일산에. 예, 예. 거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언덕 교회. 예. 네네. 하여튼 거기서 나왔는데 굉장히 잘 했어요. 굉장히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옆에서 지켜보기에 네. 굉장히 만족스럽게 교육이 행해졌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사회성이 너무 교류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뭐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 사회생활 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애들 지금 너무나 잘하고 친구들 너무나 잘 사귀고 뭐 직장생활 너무나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장점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성경적인 이제 대안학교니까 아이들의 이제 구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잘 가르쳐주는 뭐 성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검정고시는 보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인가받지 않은 학교니까 네. 검정고시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대학이 최종 목표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내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반드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약간 이것보다도 성경적으로 애들이 잘 훈련받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자유를 좀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열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솔직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그 어떤 좋은 소위 명문대라는데 또 취직이 잘 되는 과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이들보다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선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측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구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정상적인 교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그런 교사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 교회에서 자체로 헌신하는 이제 귀한 성도님들이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교육의 질이 걱정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좋은 직장이나 얻을 수 있겠어?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애들이 손해 보는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애들이 그만큼 더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뭐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애들이 죽고 나서의 그런 문제까지 뭐 보상에 관한 것까지 어머니는 더 생각하신 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입장 차이인 거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완전 제 아내는 정상적인 이제 코스를 밟았거든요. 그냥 딱 이제 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제 아내는 엄청 성경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쭉 성장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엄청 잘 자랐어요. 사실 제가 옆에서 봐도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참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아내를 보니까 사실 다 케바케인 부분이 케밥 진짜 사바사니까. 케바케예요. 뭐 한 케이스만 보고 이게 정답이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제 아내는 이제 대학교를 4년제 전부 다 이제 그 사대에서 장학금이 나와서 다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성경이나 이런 거는 뭐 볼 시간이 없었겠네 했는데 또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말씀 들으면 또 그게 완전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은 이제 공부보다도 성경적인 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이 잘 맞았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진단해서 내가 대안학교 보내고 싶은 욕심인지 아니면 내 아이를 위해서 보내는 건지 또 근데 이제 그 문제고. 검정고시라는 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학을 하지 않으면 그 자격 자체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입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 솔직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선 맞네, 대학교를 바라보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학생이 대학교를 시험 칠 수 있는 사실 그러네요. 적어도 한국에선 거의 그렇게 통용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예, 예. 나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검정고시에서 그걸 잘 아는데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안 했다면은 내가 고졸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의 의미가 없이 그냥 중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만약 그런 대안학교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우리 시대에도 있었다면은 나는 거기 꼭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학교 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도 물론 생각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나름대로 공부에 적성이 없어서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었고 아이, 뭐 그렇다고 교회 저도 그래요. 예. 집안에서 무슨 과외를 시켜줘서 그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차라리 대안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놀고 내 나름대로 하다가 나중에 연영과를 갔어도 됐는데 너무 들러리로 제 경우엔 그런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 들러리로 6년을 그 귀한 시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지시켜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등 3년 동안 예, 다들 적어도 아무리 모범생들이어도 두세 번 이상은 3년 동안 했는데 그걸 뭐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고시식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밤 10시에 항상 하지만 그런 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고 공부에 소질이 없어. 차라리 그때 뭔가 내가 나중에 연영과를 갈 걸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특활되게 어차피 성적이야 그렇게 하나 저렇게나 비슷하게 나온 거였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모르겠어요. 지금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부에 적성이 맞는 아까 얘기한 제 조카 같은 그런 애들한테는 좋고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 황금 같은 인생이 그냥 소모되어 버리는 들러리로 그런 시간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교육 제도라는 게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10년을 학교에서 배워도 영어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언어라도 해놓는다든지 뭐라도 해놓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 때는 학교라는 게 진짜 그 말죽거리 잔혹선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이었죠. 가면 그냥 네. 두려운 거야 계속해서. 뭐 싸움이 딱 붙으면은 뭐 유리창 띄어가지고 막 찍으면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근데 형님 피지컬로 싸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키도 크시고. 나는 중학교 네. 3학년 때까지 교탁 앞에 앉았으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요? 오. 네, 중3 때까지 뭐 160도 안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크신 거. 검정고시 할 때 이제 컸죠. 많이. 와. 근데 그런 하여튼 너무 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다른데 상담을 같이 받으러 가가지고 너 여기 한번 다녀볼 생각 있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부모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근데 또 그냥 다니는 게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고 부모가 보기엔 아직 물론 분명히 미숙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은 중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같이 합해져서 합리적이고 그 아이의 인생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안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지만 정말 일반 학교 혹은 뭐 고액 과외를 받는 아이들처럼 정말 그 삶의 유리한 위치로 나가는 것까지 같이 합쳐지는 교육이 이상적으로 된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모와 학생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각자에게 맞는 케바케니까 그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게 아닐까. 제가 그 굉장히 이제 리스펙하는 한 디자이너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은 분야는 아니고 건축 디자이너예요. 네. 유현준 교수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도 하시는데 셜록 현준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건축학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네. 평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학교가 감옥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구조가 진짜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네. 이게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좁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의 기역자 형태인 것들 네. 라운드 형태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일제 시대 때 그런 거예요. 네.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게 계속 거기서 오는 시작된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주입식 교육밖에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애들이 이제 뭔가를 사고하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에 굉장히 제한된 이제 그런 건축들이다. 특히 이제 창문을 열고 밖에를 보면 뭐가 보이죠? 우리나라는 운동장밖에 없잖아요. 사실 흙밭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사실 애들이 봐도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것만 바라보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를 만드는데 어른들이 이바지하는 거다라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평가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그 오클랜드에서 다녔던 학교는 초등학교는 저는 아직 그 학교의 냄새까지 기억해요.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네. 창문이 엄청 컸어요. 통유리 창이거든요. 거기가 모든 교실이 다. 밖에를 보면 거기는 이제 학교가 약간 언덕이 있고 막 약간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하나 지나서 다른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덕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조로운 운동장이라도 네. 쳐다보면은 선생님이 분필 날라가. 그러니까 너 뭐해? 그런 이벤트가 있구나. 정신 못 차려? 칠판 지우개가 날라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네. 저는 그 학교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에 학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이게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다들 나와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넣어놓을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하려면은 기계를 판독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켜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학교라는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금 나와 있는 공교육 자체가 굉장히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을 때 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공교육의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 물질이 진화가 돼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곳이 이제 학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존 듀이라고 존 듀이. 아. 그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물론 그러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완전 진짜 그렇게 해서 애들을 때려 넣고서 이게 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학교라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네. 원초적으로 그 시작되는 그냥 의미가 다 사회가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계층이 마련되고 어떤 그런 그 산업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는 필요 없다는 거죠. 농부는 농사를 짓고 농부의 아들은 거기서 자연에서 배우고 도제식 교육이죠 완전히.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요한 사람은 진짜 뭐 가죽 공방에 가서 도제가 되고 도자기 공방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됐었던 세상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과정이긴 하지만 신기하다.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학교라는 것을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참 사람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 시스템을 위한 교육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네. 참 의문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내랑.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결국에 공교육을 이제 까내려야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어필하자면 근데 아내는 또 공교육 제도가 안에 있으니까 또 교사로 이제 분명히 또 불쾌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이제 아내도 너무 반가운 말한 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질 않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고 어쨌든 그 교육 그 정책이 있잖아요. 그 정책 안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본인이 봐도 아니다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애들이 한 가지로만 가르쳐야 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창의적이지 않은 교육 이제 체제라고 보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대안학교를 보내면 나아지나 이게 해결이 되나 이런 문제가. 네. 근데 공교육은 철저히 진화론적으로 돼 있고 특히 과학국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오래 배울수록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의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지금 교과서 저도 교진추라고 이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에서 일을 하는데 네, 알죠.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인간은 뭐 나무 위에서 내려온 뭐 그러니까 원숭이 위에서 내려온 그런 존재다라고 하고 우리의 오래전 모습은 뭐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 수 없다.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이화여대 그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이 아주 뭐 그 학계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화론을 그냥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치니까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도 네. 진짜. 왜냐하면 진화론 외에는 생각도 못하게 하고 토론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회 교육도 지금 무너져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교진추 회장님하고 우리 사무총장하고 몇 분이 가서 그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포럼에 갔다 와서 아주 황당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나온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하면은 애들한테 코인을 지급하자. 코인? 아 진짜로. 그 가상화폐를 지급을 해서 애들한테 관심을 끌어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과학교과서 얘기를 하러 갔다가 입도 안 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애들을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공교육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야 될 부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EBS 한번 보세요. EBS 저도 즐겨 보는데 완전 진화론 그냥 진화론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그 위에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런 거 보는 애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거기서 깨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갈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이걸 뺏기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그런 크리스찬 대안 교육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계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무게가 좀 쏠리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 대안학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다 근데 거기 보니까, 다녀도 예. 기존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도 보고 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저한테 제안한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일단은 머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다른 게 조금 결여돼 있고 좀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는 일단 그래도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저는 그냥 아예 학교를 보내지 말자는 입장이고,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 그 외국에서 다니다가 되게 애매하게 막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뉴질랜드 오클랜드부터 막 알바니까지도 다니고 막 완전 학교도 몇 번 옮겼어요,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한 학기 다니면 친구 사귀었다가 또 다시 외국으로 나갔고. 근데 이렇게 학교 생활해도 막 큰 문제 딱히 없었거든요. 그 뭐 꼭 뭐 어떤 뭐 결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약간 굳이 근데 막,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네. 다행히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 중마고가 돼가지고 아. 지금도 다 이렇게 뭐 가장 친한 친구, 아까 그 전회 얘기한 네. 그런 네, 네. 애완견 뭐 하는 네, 네. 친구도 그렇고. 근데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은 고등학교를 안 다녔을 경우에 아, 그렇지. 예,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그래도 하는 게 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얻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얻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취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저는 그거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도는 예. 그래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미래를 좀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졸업할 때쯤에 어떤 진로를 결정해서 아이도 그 정도 되면 또 자기 생각도 맞아요. 생기니까 네. 뭐 그 이스라엘에서 성인식이 만 12살이니까 네. 맞아요. 충분히 13살. 예, 초등학교 졸업할 우리 나이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 때문에 애들도 다 생각이 사실은 있고 어느 정도 판단력은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때쯤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러네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승부님 이제 애가 하나니까 잘 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애가 둘이니까 둘만 돼도 벌써 애들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애는 좀 푸시를 하면은 오히려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 그때 공부 좀 시키지 그랬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지가 안 예. 해놓고 그런 애가 있고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래도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줘야지 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따라오는 애가 있고 근데 어떤 애는 억지로는 도저히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푸시해도 안 되고 풀어놔도 안 되는. 그러니까 승환가 많죠 그런 애.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시켜주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이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었죠. 승환아 너 대안학교 갈 생각 없으니까 얘가 대안학교 얘기를 최근에 사실 한참 했어요. 대안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 학교 생활 검대로 하니까 학교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공부 안 시키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또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고 거의 다 노는 건데도 얘는 그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앉아서 뭔가 하는 게 자기를 움직이고 싶은데 엉덩이가 그냥 가벼운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그러면은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실 이제 아내가 답답해하는 게 문제지 한 장 진짜 반장 한 면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얘가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하고 뭐 뛰노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보고 얘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엉덩이가 너무 가볍고 뭐 아예 얘는 뭐 아직 1학년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야겠죠. 좀더 지켜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네. 또 꼭 공부 쪽만 있는 뭐 흔히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승현아 너 진짜 하고 너 만약에 네가 너 나중에 혼자 살아야 돼. 너 근데 혼자 뭐 먹고 살고 싶어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자기는 실제적인 질문을 했네 아빠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야? 너 너무 실제적 그렇긴 한데 지금 승부를 봐야 돼 너는. 실전적인 질문을 했네. 아니, 근데 엄마 아빠 다 떠나고 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먹고 살래?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거 자기는 무조건 아이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오니까. 아니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예체능계 쪽으로 관심이 많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그렇죠. 그렇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예, 거예요. 예. 그거를 그 나이 또래 아이는 아이돌로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표현한 거 그게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뭐 저처럼 연영과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음악 쪽으로 그렇지. 갈 수도 있는 거, 예. 무용 쪽으로 갈 맞아, 수도 있는 맞아.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예. 더 마음의 여유도 갖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그 공부라는 게 이제 공부를 노력해도 못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기 바닷가 쪽에 계신 어떤 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 선생님으로 잠깐 모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학교 다닐 때 참 옆에 친구들이 답답했다는 거야. 공부를 그냥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지 그 능률이 안 오르게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그런 요령을 거다. 모른다. 나는 나 본인은 공부하는 요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쉬고 적당하게 하면서 밤새서 하고 그러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진짜?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속을 했죠. 선생님은 공부하는 재능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치. 주신 그 은사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도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령을 알아도 선생님처럼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공부라는 것은 마치 100m 달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m 달리기 한 반에 다들 하면은 기록이 다 다르잖아요. 편차가 제일 잘 뛰는 애부터 제일 못 뛰는 애까지.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근접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 발전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의 발전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노력이 가미됨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타고난 재능을 압도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예, 공부가 철저하게 그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학교의 제도권 교육은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애를 모범생으로 취급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내 희생을 감수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인데 공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나한테 유익이 가고 내가 잘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는 의미로 선으로 취급하니까 거기서부터도 선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굴절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공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가치 기준까지도 굴절시키는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네. 다른 걸 잘하는 애거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사실은 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재능은 여러 재능 중에 사실 하찮은 재능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가 그런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네. 비교도 안 되게 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공부 못한다고 뭐 아주 이렇게 하대하고 뭐 잉여인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이거는 오랜만에- 진짜 고쳐야 되는 풍토 같아요 저는. 예. 다른 거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공부 못하는데 게임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 머리가 다 좋은 거거든 걔네들이. 그렇죠. 머리 좋은 거예요. 게임 잘하는 거 진짜 머리 좋은 거. 그리고 그 바닷가 사시는 분도 네. 그렇게 어부인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들으면 되게 재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쟤는 왜 공부를 못할까 막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 악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거부터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공부를 못하면은 대학을 못 가고 어떤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잘 해가지고 좀 진로를 잡는 것이 앞으로는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대학도 이제 문 닫는 대학도 많아지고 맞아요. 출생률이 워낙 네. 적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과들도 대학들은 많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가는 것이 이제 큰 자랑이 아닌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다각도로 대비해 놓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정리하자면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이제 그런 교육권 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이제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놓고 이제 알아서 키우는데 저는 알아서 잘 못 자랐는데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좀 갇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애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뭔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행 따라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남들이 하는 거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게 한말로 말하면 저는 약간 독창성으로 좀 봤거든요. 그냥 창의적인 뭔가 그런 사고를 자꾸 하는 걸로 봤고.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승아가 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까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저의 욕심일 수 있고 또 승아가 원하는 것 방향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 중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서점을 가면 항상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베스트셀러 구간이 있잖아요. 네. 분야마다 뭐 인문이나 뭐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 뭐 등등 많은데 거기 가면 항상 요즘 무슨 이제 디자인이 유행하나도 보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요즘 사람들 정서를 저는 거기서 많이 읽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다 뭔가 위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경제 서적을 가도 위로랑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소설 에세이를 가도 다 위로하는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의 약간 좀 심리 상태 그런 정신 상태를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입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게 좀 많이 결여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네. 팩트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뭔가 뭐 천편일률적이라 그래야 되나? 다 똑같은 뭔가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제 누구는 비싼 아파트 살면 나는 그래도 비싼 아파트 못 살지만 조그만한 이제 마당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집 하나 있는 걸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타워팰리스 뭐 60억짜리 사니까 아 나는 불행해. 약간 이러는 뭔가 사회인 것 같아서. 근데 좀, 참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어쩔 수 없긴 부분이 하죠.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재밌는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위는 유지해야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맞아요. 자기 만족을 할 수 맞아, 있다. 맞아. 다른 사람이 스테이크 썰면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 하대한테 나는 멸치 대가리라도 씹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어차피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획일적인 성공의 길로 가는 자녀분들과 부모님들은 어차피 그 규정적인 케이스는 정해져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승부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대안학교라든가 좀 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능을 키워주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제가 감히 총각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자신의 과거를 투영해 봤을 때 그런 공부 외에 공부가 사실 제일 넓은 영역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공에 있어서 그걸 제외한 다른 영역 예체능이 됐든 뭐 다른 쪽이 됐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재능을 키워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 쪽으로 아이의 재능을 키우려는 부모님들 못지않게 전략적이 되셔야 된다. 하다못해 제가 지금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수유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거기 나왔는데 거기는 야구가 유명해요. 물론 이제 운동부에 관련된 되게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야구부 뭐 한 3학년쯤 되면 체구가 좀 크고 다른 애들보다 운동신경이 있는 애를 이제 점 찍어서 코치가 영입을 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키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 3학년부터 매일 방과 후에 운동하면 학부모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 주르륵.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치한테 잘 보이고 그래야 주전으로 뛰어 하다못해가 아니죠. 야구 선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엄청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구 선수로 키우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공부시키는 아이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예체능계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 외의 쪽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부모들이 공부 쪽으로 키우는 부모들 못지않게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저되는 건 없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에 준할 정도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그 아이와 함께 고민하면서 진로를 개척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면 제도권 교육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제도권 교육으로 아이를 키우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키우자. 그리고 부모도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안일한 걸 수도 있죠. 진짜. 그러니까요. 뭐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뭐 같은 얘기인데 애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사를 많이 안 다니고 계속 같은 데 살다 보니까 그냥 집만 나가면 애들이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뭐 다 많아요. 교회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학교를 안 다녔더라면 저런 친구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가려면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고 그러나 또 반면에 지금 뭐 아까 그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참 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학교 경쟁이 얼마나 심하고 그거 소화하기도 바쁜데 무슨 대안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그럴수록 좀 더 부모들이 좀 더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홈스쿨링도 정말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대안학교도 찾아볼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완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방학 때 좀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거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론은 대안 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올바른 지혜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좀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12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